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시험을 본 수험생, 그리고 2024년, 2025년, 2026년에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도 시험은 필기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좀 쉬웠습니다. 그러나 실기와 구술에서 낙방을 한 수험생이 많습니다. 왜냐? 필기 시험이 쉬웠고 또 2022년도에 밀려서 온 수험생, 2023년도에 시험이 필기 시험이 좀 쉬워서 합류한 사람까지 해서 약 600여 명 이상이 시험을 봤습니다. 구술 실기고사를. 그래서 이론 및 실기 구술 어떻게 준비해야 완전한 합격자가 되느냐. 이 사진은 저희 시험을 앞두고 실기 구술 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현장 특강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릎 굽혀 밀기, 그래서 양무릎 가슴으로 밀기, 또 하나는 한 무릎 가슴으로 밀기, 한 무릎 반대쪽 가슴으로 밀기. 무엇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냐? 엉치뼈 결절인대라든지 엉치, 엉덩인대 염증 자극을 알아보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사진은 실기 구술고사를 앞두고 현장 특강을 하는 그런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앞으로 이제 2024년, 25년, 26년 그때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한 번도 아직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가슴문 증후군 검사, 소락식 아울렛 테스트인데, 이 사진은 지금 에디сон 검사입니다. 그래서 에디сон 검사는 알렌이라든지 루라든지 밀리터리 브레이스 포지션 검사와 함께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그러한 검사법이다. 아래 사진, 등속성 운동, 재활운동 후기 단계에서 주로 진행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등속성 운동의 장단점을 잘 알아두자.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무릎 관절 앞 가쪽 돌림, 2023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불안정성 진단을 위한 특수검사라든지 또 가쪽 축이동 검사에서부터 슬로컴, 그리고 또 가쪽 돌림 전방검사, 뒷 안쪽 돌림 불안정성 진단을 위한 특수검사,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위한 특수검사, 맥머레이라든지 애플리 되튀김 검사, 태살리 검사는 이론에는 출제가 되었지만 아직 실기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데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검사다. 그래서 실기 현장 강의 검사하는 그런 장면이고, 2023년도에 이렇게 실기 구술고사를 앞두고 공단에서 띄운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긁어와 봤어요. 2023년 시험 문제의 특징은 뭐냐? 2023년도에는 그동안에는 실기 구술고사가 이렇게 세 스테이션을 거치면서 5분씩이었는데 수험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하루에 끝내려다 보니까 이 시험이 한 스테이션에서 3분으로 줄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내공을 쌓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아니면 이제는 합격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실기 구술 검사는 속도와 방향이다. 그래서 1분 30초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2024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도에는 제가 실기 구술 고사 보는 날 하루 종일 있었고, 또 필기 시험 역시 한 군데 장소를 찍어서 하루 종일 저희 수험생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약 600여 명 이상이 왔어요. 실기 구술고사에. 그런데 합격자는 어떻게 됐느냐?
15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약 400명 이상이 낙방을 했고, 또 2024년도 시험에서 필기 합격한 사람이 오게 되면 2024년도에도 600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기 구술고사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들이 다 직접 제작을 해서 쓰는데, 월 사이드, 또 익스터널 리익스텐션, 유징 튜빙을 이용한 무릎 펴 운동이고, 스텝업스, 미니 스쿼트 장면이 지금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래 바로 그 밑에는 플라이오메트릭 뎁스 점핑이라고 해서,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지금까지 3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PNF도 마찬가지죠.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 묻는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금 이미지들은 모두 재활 운동인데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볼 픽업, 파이크업 픽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론 힙 익스텐션, 스테빌리티 볼 사이드 라인 힙업 리프트, 휴먼 에로 위스 싱글 익스텐션입니다. 또 아래는 이제 얼터네이팅 오퍼지트 함, 오퍼지트 렉 리프트 다잉 버그라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기 바라고. 역시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렇게 균형을 위한 운동, 그래서 마지막 D조에 정적, 동적 테스트 2가지씩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한발 스쿼트, 또 볼을 이용한 벽 미끄러짐, 한발 균형 내밀기, 한발 풍차, 아래 왼쪽 하단에, 그 다음에 세라밴드를 이용한 괴물 걷기, 다중평면 한발 점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 모두 재활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금 내용은 이제 실기 시험 문제인데, 이 5개 사실 해당되기 어렵죠. 여러분은 이제 4개 이상 해당이 돼야 80점 이상인데, 우리 실기 구술고사는 평균을 내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기에서 85점을 맞고 그 다음에 구술에서 68점을 맞았다. 그러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거를 평균 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실기고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구술은 이해력, 조직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이 구술 문항이 이렇게 이제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매우 우수로 전부 가면 80점이 돼요. 여기에 이제 구술문항은 똑같고, 이제 실기에서 좀 바뀐 게 있어요. 최근에 2023년,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표시해 놓은 거는 구술문항에서 이렇게 4개 이상 맞아야 80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커트라인을 제가 해놨어요. 80점에서 4개에서 5개 그 사이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발 뻗고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문항이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40, 3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도를 나눴는데, 이게 이제 40, 32, 24, 16, 8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가 아니라 밑에 거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수 정도는 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스포츠 지도사에서 건강운동관리사까지 모든 강의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출발을 해서 2023년 현재 전국 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그 외에 대한체육회,
공단 강의도 진행을 했고, 또 현재는 한국체육대학교 1학기 때는 스포츠 지도사, 2학기 때는 건강운동관리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뷰티 건강 디자인 학과에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만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대한체육회에서 강의한 장면이에요. 했던 여기가 바로 이제 파크텔 19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전국 합기도 관장과 사범을 대상으로 약 400여 명 이상, 이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라 조금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코리아 내셔널 스포츠 유니버시티, 이거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건강운동관리사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박성화 체육 스포츠에서 시험을 앞두고 현장 특강을 2023년 현재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또 2024년 전반기 이렇게 매년 필기 또 실기 구술 매년이 아니라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어깨 손상에 관련된 그러한 검사, 또 오목이팔 인대 염좌, 충돌 증후군 이런 검사들을 실기와 함께 모의 구술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건 봤던 사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책이 없는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된다. 근데 건강운동관리사 실기 구술 책이 따로 있습니까? 스포츠 지도사 제가 이제 4번 심사위원으로 갔지만 실기와 구술 시험 문제 나오는 책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론이 바로 구술이고 구술이 실기 시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한 그림이라든지 사진, 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운동 처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저희가 한 4년에서 5년간 힘든 공정과 그리고 노력을 거쳐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애용을 해주고 있는데 한 200여 권의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뉴만이라든지 파워생리학, ACSM 11판, 심전도, 또 운동 처방, 검사 이런 방법들을 컬러풀한 이미지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실기 구술 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제 매월 현장 특강을 하고 있다는 거.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이렇게 카페 네이버.com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www.pteacher.co.kr에 가면 매월 현장 특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 뭐 한간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뭐 하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 나옵니다. 밥 나와요.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자격증을 거의 다 따봤어요. 그런데 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1급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2022년도에 1급 전문 취득하기 어렵죠? 최종 등록한 인원이 56명이 등록을 해서 55명이 잡고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이 아무래도 좀 드물죠. 1837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2022년도에 건강운동관리사 우리는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30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을 몇 명 받느냐가 아니라 최종 2차까지 합격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수료가 몇 프로 했다는 거의 뭐 100%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쭉 2015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건강운동관리사는 1359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361명이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률은 그러면 얼마냐? 26.56%, 약 27%. 제가 프로테이지만 불러줄게요. 2016년도에는 31%, 거의 다 이제 20%대인데 이제 30%가 넘은 적이 딱 한두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6.2%입니다. 2018년도 문제가 어려웠죠. 3.04%, 3%입니다. 2019년도에 26%, 2020년도에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2020년도에는 1,423명이,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176명이, 2018년도에는 1,580명이, 2,000명이 넘지 않아요. 왜냐? 되게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하면은 좀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도 많이 하고 또 2번, 3번 떨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전문대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잘 도전을 안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낭설이다. 제가 전문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키워봤어요. 2019년도 한번 볼까요? 2019년도 건강운동관리사 1178명이 응시를 해서 310명이 합격을 해서 26%, 그리고 2020년도에는 1423명이 응시를 해서 224명, 15.7%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는 문제가 어려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1580명이 시험을 봐서 48명이 합격을 했어요. 2018년도에 저희 수험생이 시험 끝나고 바로 오전 일찍 끝났습니다. 가락중학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 1차를 합격하면 거의 다 합격을 시켜줬죠. 아주 함량 미달을 빼놓고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옥석을 가르기 위한 아주 엄격한 그러한 실기 구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600명 이상이 시험을 봤는데 150명도 안 되는 그러한 합격생만 최종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2016년과 15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실기 구술 시험 문제,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뭐 못된 문제, 또 엉뚱한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밤을 새면서 고민을 했다. 왜냐? 이 옥석을 가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A, B, C, D 조 하루에 치러지는 이 시험에 어떻게 하면 A, B, C, D 모두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난이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잘 안 사요. 왜냐? 원래 이제 그렇게 학습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책에 없어요. 어떤 한 권의 실기 구술고사에 출제 문제가 나오는 책은 없다. 이 세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단한 출제위원들의 고심이 엿보였다. 비교적 평가하기 좋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기출문제 공부하고 합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자, 한 권, 두 권의 책으로 또 끼우러진 편협된 공부, 이러한 수험생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또 막연하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단기 특강, 벼락 특강, 하루 특강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하죠. 뭐 스터디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지 하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수험생들 대부분은 낙방을 했습니다. 실기 구술고사는 책이 별도로 있느냐? 없습니다. 많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책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단기간에 벼락 공부를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23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건강 체력 측정, 저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그러면 저는 10과목이라고 그래요. 왜 10과목이죠? 필기 8과목. 실기는 안 칩니까?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2차까지 실기 구술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자 아니에요? 이거 짝다리 외파리로 다녀서는 안 되죠. 1차만 합격하고 2차 합격 못하는 것은 우리 박사 같으면 수료증이라도 주는데 건강운동관리사는 그냥 없다.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8과목하고 필기 1차 2교시가 아니고 두 번째 과목이 뭐죠? 건강 체력 평가입니다. 근데 필기 말고 이 실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건강 체력 측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체력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한 과목 추가가 되었습니다. 9과목. 또 하나가 뭐 있죠? 유무산소 트레이닝. 이것도 시험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과목은 10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상해. 운동상해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한 과목으로 쉬진 않았어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무릎인대, 박굽이, 발굽, 안굽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앞 십자인대 드스람, 앞 담김 검사의 이미지예요. 저희는 이제 4권의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 있어요. 2023년 현재 전국의 17개 시군구에 2,8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시군구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생활체육 지도자, 아직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지도사에 이제 생활 전문 유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체력 100에 근무하는 사람들 외에 2,800명이 이렇게 서울에 343명, 광주에 8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인이라고 안 하고 아직도 어르신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체력 100에는 스포츠 지도사 2명,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2명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데, 스포츠 지도사를 체력 측정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는. 그런데 똑같이 근무를 하고 오히려 체력 측정사가 더 일이 빡세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측정을 하지만, 그러면 한 달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있고 없고에 따라서 90에서 한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많은 이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금 4대 보험, 퇴직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해요. 그래서 따면 뭐하냐? 밥 나오냐? 밥 나옵니다. 돈 나옵니까? 돈 나와요. 그래서 꼭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하나는 2023년 저희 이제 후배 교수가 이제 보디빌딩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2차 수험생이 8,000명입니다. 보디빌딩만. 그리고 합격률은 약 한 50% 이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스포츠 지도사는 너무나 희소 가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얘만 들면 제가 1차 합격자가 8,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5개 대학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어디예요? 이게 아웃도어 스포츠 을지대학 같은 경우에 연수를 800명이 받았어요. 보디빌딩의 경우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를 꼭 가져야 어떻게 되냐. 이 스포츠 지도사하고 차별화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혜택이 많죠. 여러분 이제 보건소라든지 또 스포츠과학연구소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있어요.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다행히도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국민체력팩은 현재 76개소 그리고 2023년 10월 현재 또 6개의 출장 전담반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100군데까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깐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여러분이 차별화를 가지고 앞으로 뭐 자영업을 하든 같은 트레이너를 해도 여러분 수강생들한테 충성도 높은 그런 대상자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꼭 그래 따야만 된다는 지금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이거는 2023년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5월 현황이에요. 그래 전국에 약 한 1,000명 거의 가까이. 근데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800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외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개설이 되어서 지금은 한 16군데, 17군데를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국민체력팩은 반드시 2명씩 밖에 건강운동관리사가 채용이 안 되는데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는 어떤 데는 4명, 5명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제 한의원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법률상 물리치료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건강운동관리사를 아주 선호하고 한의원의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라든지 이런 방사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 영역이고 그래서 2023년도 문제는 아주 출제가 잘 되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보자.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체력 측정 평가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실기 보고 그 다음에 구술 보죠. 그때 실기 1분 30초, 그 다음에 구술 1분 30초. 이게 이제 한 스테이션이에요. 이게 A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바가 있었죠, 바. 그래서 이제 바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맨손 마사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 뒤에서 이런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B조 문제예요. 베스. 이건 밸런스 에러 스코어링 시스템의 약자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라.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이제 왼발로 듣고 오른발을 이렇게 채공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른발 운동부하 검사의 절대적 금기사항 3가지 이상 제시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또 연습시킬 때 브라질에서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인데는 중립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테일러 틸트 테스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PNF는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목적과 동작 이야기 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강동, 송파 이쪽에서 봤는데 뜬금없이 망포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수원 국제캠퍼스 옆에 있는 희망과 포부를 가져라 한다고 해서 망포래요. 저는 이제 망포가 지역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C조 이거는 이제 국민체력 100에 있는 거고 프로토콜은 램프하고 두 번째로 프로토콜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이제 발케 같은 게 나오겠죠. 바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벨 그리고 사이어틱 너브 보호 스트링 활시 검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맨손 마사지가 나오니까 자가근막 이완법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A조, B조, C조를 만약에 문제를 보고 D조를 예측할 수 있느냐? 어렵죠. 이 D조 시험 문제예요. 국민체력 100. 이거를 3번 하라고 하면 꼭 3번을 해야 돼요. 뭐 4번 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만약에 2번 했다 그러면 점수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완전히 디뎌줘야 돼요. 자, 2가지를 말하시고 그러면 꼭 2가지씩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국 헬스장에 이런 랜드마인 지뢰예요. 로테이션 기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저희 제자가 이제 운영하는 현안에 핏 라이프 같은 데는 이제 랜드마인이 있습니다, 사실. 맹치료, 크라이오 테라피, 이거는 뭐, 우리 호날두, 또 황희찬, 이런 선수들도 하는 거고, 제가 평소에 강의 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했던. 여기에 지금 수험생들을 가득 이렇게 조별로 집어넣고, 또 공항 검색대에서 하는 그런 검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대접을 덜 받았습니다. 귀하지 않았어요. 2024년도에도 이렇게 될 흐름이 아주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거가 이제 B조고 장기간 유산소 운동 시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원인. 이거를 지금 대답을 못한 사람, 지금이 아니고 그때 대답을 못한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시했으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좌측에 있는 거는 올라가고 또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근육, 여기는 교감신경, 부신계, 그리고 화살표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3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증부하 검사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프로토콜이 나오냐, 발케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토콜 잘 준비하시고 2024년 실기 구술고사를 준비하는 분, 또 이론 시험을 준비하는 분, 여러분 미리미리 탄탄하게 평소에 내공을 많이 쌓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